네, 자 어제 어레이 리스트 같이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원래 배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배열은 뭔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 배열을 좀 보완해서 배열을 좀 더 강력하게 쓰고자 만든 게 이런 자료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자료 구조인데, 자, 이 자료 구조라는 거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결국 어쨌든 배열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배열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이면서 배열의 그 단점을 좀 보완한 게 어레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로 자바가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이 꺽쇠, 원래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도 자료형을 꼭 넣죠. 같은 자료형만 취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도 자료형을 고정을 시키는데, 배열이랑은 다르게 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는, 그러니까 꺽쇠를 이용해서 제너레이기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같이 해봤었고요. 자, 뭐 숫자형, 문자형, 객체형 여러 가지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랑 배열 둘 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렬이라는 건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데이터라는 거는 엄청나게 다수이고요. 다수의 데이터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상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검색 내지는 탐색을 할 때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것과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은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검색 속도와 거기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렬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봤죠. 어레이 리스트나 배열 둘 다 해봤는데, 간단한 숫자 정렬은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버블 소트라는 걸 구현을 해서 할 수도 있었고요. 자바에서 어레이스라고 또는 컬렉션스라고 해서 메서드를 제공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단순한 거는 정렬이 가능한데, 왜 이런 사람 같은, 우리가 단순한 값도 많이 쓰지만 객체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래서 객체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 객체 배열 내지는 객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 네 개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하면 객체 리스트가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레이 리스트 꺽쇠 하시고 퍼슨 리스트라고 할게요. p 리스트. 뉴 할 때는 꺽쇠에다가 자료형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임포트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p 리스트라고 사람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p 리스트 add 요거 4개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배열 또는 리스트에 이 사람 4명을 저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collections.sort 똑같아요. p 리스트. 좌우간에 뭐 빨간줄 뜨면 일단은 인풋부터 하고 보라 그랬죠, 제가. 역시 안 됩니다. 아예 컴파일 타임에 아예 잡아버리죠. 이거 안 된다고. 자, 안 되는 이유는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렬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정렬할 수 있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나 정렬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바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정렬 한번 해보자면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버블 정렬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my array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sort. 자, 그리고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여기 코드 요거 다시 가져올게요.
요거죠. 이게 이제 거품 정렬 알고리즘인데 다시 가져와서 ARR은 받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받아줄게요. 퍼슨이라고 받아줄게요. 퍼슨 배열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빨간 줄 뜨겠죠. 그죠? 퍼슨은 숫자가 아닌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직접 정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정렬할 때는 나이로 정렬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이를 선택해줘야겠죠. 이렇게 age. 뒤에 나이가 더 클 때 자리를 바꿔라. 이러면 뭐 내림차순이 되겠네요. 오름차순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ARR의 i번째는 더 이상 인트가 아닙니다. 퍼슨이잖아요. 됐죠? 자, 그럼 myArrays의 수트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people을 넣어주시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순신이 제일 어리죠. 그 다음이 임꺽정, 그 다음 홍길동, 그 다음 강감찬. 나이 순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줘야 돼요. 나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키로 하고 싶다. 키가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에이지 대신 하이트 넣으면 되죠. 자, 그럼 강감찬이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이순신, 그 다음에 홍길동, 그 다음에 임꺽정. 정렬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사람을 정렬하라고 했을 때 정렬 코드를 만들고 내가 어떤 걸로 정렬할지 내가 정해서 정렬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 기준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리 이거 안 쓰거든요. 이거 버블 정렬 이거 실무에서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 너무 느려서 안 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버블 정렬 안 쓰니까 더 좋은 정렬이라고 있어요. 이제 퀵 정렬이라고, 퀵 정렬과 이제 병합 정렬이라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이거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못할 건 아니지만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직접 개인이 구현하다 보면은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검증을 거친 자바의 API를 쓰는 게 우리 좋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myArrays에서 소트 말고 자바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아까 이거 Arrays나 Collections 있죠. 요 소트나 collections.so트. 자, 이거는 정말 그 무구한 시간 동안 최상위 개발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자바의 API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검증이 잘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써야 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잖아요.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코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 코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쓴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고 싶은데 이 소트라는 건 결국 어떻게 저희가 만든 코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만든 코드가 아닌데 우리가 만든 이 사람이라는 걸 정렬시켜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를 어떻게 알고 자바가 미리 코드를 만들겠어요? 그죠?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자바가 이거 존재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거 방금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걸 정렬시킬 수 있는 코드를 마련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는 자바에 정렬 코드를 적용시킬 수가 없더라 라는 문제에 빠진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몇 가지 상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동차. 가운데다 갈게요. 자동차. 자,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운전을 못해도 생각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차가 하나 있어요. 1번 차. 자, 이 사람이 이 차를 운전을 해야 돼요. 운전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운전을 배웠어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면허도 따고 해서 운전을 해요, 1번 차를. 자, 근데 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2번 차가 새로 샀어요. 자, 1번 차를 아반떼라고 가정하고 2번 차를 소나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반떼 운전하는 방법 익혔잖아요. 그죠? 근데 차가 소나타로 바뀌었어요. 소나타 운전하는 법 다시 배우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거. 아반떼를 몰았다고 차가 바뀐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진 않잖아요. 그죠? 맞나요? 뭐 같은 제조사라고 해서 같을 수도 있으니까 제조사를 다른 걸로 아예 외제차로 BMW라고 해봅시다. 이거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 독일. 자,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운전하다가 이거 운전 못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회사, 다른 국가에서 만든 거지만 얘도 자동차고 얘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을 못할 수가 없다. 큰 트럭이 아닌 이상.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운전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라는 건 뭐 조향대가 있고, 그죠? 핸들, 기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거 4개 익혀놓으면 웬만하면 이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익혀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 요거 없으면 우리가 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차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자기들 자동차가 특별하다고 해서 핸들 없이 만들면 이거 팔리겠어요, 이게? 안 팔리겠죠.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이 요거를 사용하기에 지금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는 이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것도. 자동차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반떼보다 BMW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얘도 브레이크가 있고 얘도 브레이크가 있지만 둘 다 기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회사마다 회사 기술력이나 이런 회사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기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완전 달라요. 이 두 개는 회사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만든 아반떼, 독일에서 만든 BMW를 이런 기술들을 다 이해해야만 이걸 운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부에 엔진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운전합니까? 그냥 엑셀 밟으면 가니까 운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그죠? 이 사람이 브레이크 밟는 순간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뭐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겠죠. 그죠? 연료 분사하고 뭐 폭발하고 그죠? 뭐 바퀴 굴러가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과정이 있겠지만 운전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운전하지 않는다. 그죠? 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하나의 약속인 거죠. 자동차를 만들 때 그죠?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자동차를 만드는 쪽과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자동차 인터페이스죠, 이거. 그러니까 새로 다른 어떤 회사에서 신차가 나와도 그렇죠? 이 사람은 그 신차를 운전할 수 있다 없다? 운전을 못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동차는 이거를 따라서 만들어질 테니까 아무리 신차라도 그렇죠? 뭐 엄청나게 신기술이 들어가도 이게 변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놀랄만한 기술이 나와도 이 안에서 그 기술이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엄청 복잡한 기술이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차가 아무리 좋아도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이 편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전혀 몰라도 사용해야 돼요. 만드는 쪽에서는 이 사람이 이 4개를 반드시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기능을 제공을 해야 돼요. 자신들의 기술이 A 기술, B 기술, C 기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어떻게든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동차로서 역할을 할 테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합니까? 왜냐면 이게 똑같아요. 자바에서도. 어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럼? 그래서 자바에서 여기서 뭘 만들었어요? 정렬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정렬 1, 정렬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용자가 있으면 자, 사용자는 여기가 뭐 퀵 정렬이고 여기가 뭐 병합 정렬이라고 가정합시다. 뭐 이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엄청 이 자바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코드라고 가정합시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소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어리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소트만 불러오면 되지. 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거 my array 어레이스 .소트 했을 때 그냥 사용한 거지 이 소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가 알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탁 타고 들어가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퀵소트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직접 구현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엄청 길죠? 한 5,000줄 돼요. 직접 만들려고 하면 좀 그렇죠?
자, 어쨌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그냥 소트하면 소트가 되는구나 하고 사용하잖아요. 이거. 이게 인터페이스인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이 정렬 알고리즘 안에서 만약 우리가 새로 만든 퍼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슨이라는 존재를 이 어레이스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사용자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정렬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트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머리를 씁니다. 자바 쪽에서 이 정렬 알고리즘의 그 복잡한 부분은 일단 다 구현을 해줘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좀 다시 바꿀게요. 그림을 크게, 이게 엄청 크게 이렇게 해서 5000줄짜리 정렬 알고리즘을 합시다. 그래서 이 5000줄짜리 코드를 이렇게 한 줄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5000줄짜리는 한 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자, 근데 이 퍼슨이라는 것은 넣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5000줄을. 그래서 얘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비워두는 거예요. 비워두고 나머지는 다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만든 걸로 이렇게 채워넣어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적은 힘으로 이 강력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둬요. 이 부분을. 자, 이제 여기가 알고리즘 하나가 비어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작은 알고리즘, 아주 작은 알고리즘만 직접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은 퍼슨을 만들어서 정렬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퍼슨 말고 그죠? 카에 대한 정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시키고 싶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또 중구난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요 인터페이스 이름을 컴패레이터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컴패레이터라고. 자, 그래서 컴패레이터라는 형태만 지키면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구현되든 사용을 해주겠다. 이게 입장이 바뀐 거죠. 여기가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거고 여기가 제작자가 되는 거죠. 퍼슨 이용해서 정렬을 하든 카 이용해서 정렬 알고리즘 만들든 요것만 따라주면은 똑같은 정렬 알고리즘으로 보고 내가 여기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이 5000줄짜리 강력한 코드를 쓰고 싶으면 요 부분은 네가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냥 채우면은 내가 니들의 요구사항을 다 일일이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요 약속을 따라서 만들어만 주면 내가 적용시켜 줄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컴패레이터라는 약속 형태를 제시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뭐 퍼슨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칼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자신의 특별한 객체를 정렬시키고 싶으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정렬시키고 싶으면 이 약속 형태에 맞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되셨나요? 인터페이스, 컴패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자바가 줍니다. 이미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구현해주면 돼요.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컴패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이미 있어요. 자바에서 제공합니다. 자, 그럼 my 컴패레이터 인풀이라고 해볼게요. 클래스.
인터페이스라는 건 구현을 해야 되니까 클래스로. 그죠? 자, 그래서 임플리먼트 뭐 인터페이스 했을 때 익스텐즈 말고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트로 하죠. 그 다음에 이름은 컴패레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요 퍼슨이라든지 카라든지 이렇게 어떤 사용자들이 만드는 이런 객체들은 정말 경우의 수가 무한가지이기 때문에 타입을 정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타입을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을 한 가지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제너릭이었죠. 여기서 제너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슨으로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퍼슨은 여기 있는 거 가져올게요. 어제 했던 거에서 퍼슨 가져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컴패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퍼슨이라는 거를 대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자, 뭐 빨간색 뜨면 제가 뭐부터 하라고 했죠? 인푸트. 컨트롤 시프트 O. 자, 그럼 여기가 줄이 사라지면서 여기가 줄이 떠야지.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컴패레이터가 제시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얘가 사용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자바 어레이스가. 자,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는지는 살짝 올려놔 보세요. 여기. my comparator input은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추상 메서드인 이 comparator person 있죠? 요 인터페이스가 제시하는 추상 메서드인 compare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추상 메서드는 우리가 구현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요거 누르시거나 여기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compare라는 함수가 저절로 만들어지죠. compare가 뭐냐면 얘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compare라고. 나 compare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니까 니들 이거 5000줄짜리 내 코드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컴패레이터에서 제시하는 이 compare 함수를 반드시 구현해라. 왜냐면 내가 이거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니들이 이거 만들어서 주지 않으면 나를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놓긴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수를 하나 그냥 사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함수 내용은 정해놓지 않습니다. 왜? 얘 내용이 다르고 얘 내용이 다르니까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과 형태만 결정을 해놓고 얘네들한테 반드시 지켜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자동차 모는 방법을 결정해놓고 자동차 회사가 이 사용자에게 맞춰서 자동차를 제작하듯이 이 어레이스가 compare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만드는 건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compare 함수를 만들어서 이 어레이스를 사용할 때 같이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사용할 수 있죠. 자, 해볼게요. 자, 이 compare라는 거는 함수가 뭐냐면 정렬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객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렬 기준 정하는 것만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얘가 다 알아서 해줘요. 5000줄짜리로. 대신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퍼슨의 또는 자동차의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의 정렬 기준을 모르잖아요.
정렬 기준은 이 만든 쪽에서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그것만 정해라 이거예요. 그것만 정해서 나한테 넘겨라. 그럼 내가 그거 반영해서 나머지 다 정렬해줄게. 요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A로 넘기고 어떤 사람은 B로 넘기면 내가 일괄적으로 작업을 못하니까 무조건 약속 지켜서 넘겨라. 이렇게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가 이 어레이스 이 소트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컴페어 함수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 만들어주면 자바는 기능을 못하는 거죠. 자, 됐죠? 대충 뭐 어떤 말인지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 정렬 기준 정하고요. 자리를 바꿔야 되면 양수 아니면 음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 나이를 가지고 정렬하고 싶다. 오름차순 정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O1 이게 첫 번째 사람, 앞 사람, 그죠? O2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람, 그죠? 얘 에이지랑 얘 에이지랑 오름차순 하고 싶으면은 앞에 게 더 클 때 자리 바꿔야 되죠. 이때 리턴 1 하시면 돼요. 1 해도 되고 양수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안 바꿔도 되면 양수인데 여기 0까지 포함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는 0부터 그냥 양수 아무거나 리턴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부터 음수 아무거나 리턴 하시면 돼요. 근데 뭐 1, 마이너스 1이 제일 깔끔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요거랑 이제 정렬하고 싶은 리스트 두 개 같이 넘겨주시면 돼요. 자바한테, 어레이스한테. 자, 해볼게요. 어레이스 점 컴페어 자, 여기에서 또 가져올게요. 이거 만들었던 거 가져올게요. 자, 피플이죠, 피플. 사람 4명. 이렇게 넘겨주시고, 컴페어 아니에요. 소트입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다 뭐 넘겨라? 컴페레이터 넘겨라.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만든 요 컴페레이터 있죠? 이거 넘기시면 됩니다. new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넘긴 이 두 개를 가지고 그죠? 요 리스트에서 그죠? 자바가 내부적으로 이 소트 함수 내부적으로 요거 하나씩 빼가지고 그죠? 요거 하나씩 빼가지고 여기다 담아서 요걸로 자리를 바꾸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판단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주겠죠. 바꿔주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0줄 직접 안 쓰고 요거 컴페어라는 거 하나만 딱 만들어서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00줄짜리 코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렬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소트하기 전에 출력 한번 해보시고 랭스
컨트롤 I번째 정렬하면 되는구나. show name 정렬하고 나서 show name 줄 한번 그어줄게요. 자, 정렬된 거 보이시죠? 나이로 정렬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임꺽정, 홍길동, 강감찬. 제가 뭐 보블소트를 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컴패레이터를 하나 구현해서 같이 넘겼을 뿐이에요. 어레이스에.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소트는 여기선 머지 소트를 썼네요.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컨트롤 눌러서 이 소트 보실 수 있거든요. 자바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머지 소트.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코드인데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 사용자도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을 시키고 싶으면 최소한의 행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사람 정렬 기준 정도는 정해서 줘야 자바가 정렬해 주겠죠. 근데 중구난방으로 막 던져주면 자바가 내부적으로 코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은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제작자가 직접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해서 이 사람만을 위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 어떤 약속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 사용자를 몰라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이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몰라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서로서로 행복한 거잖아요. 자바에서도 이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 외에 인터페이스예요. 그 인터페이스를 가장 우리가 잘 실내로 볼 수 있는 게 정렬이었고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이제 키 순으로 내림차순 하고 싶다. 키가 제일 큰 순으로 작은 순, 그러니까 제일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그럼 임꺽정, 홍길동, 이순신, 강감찬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만 해주면 된다? 키로 하이트 정렬 기준 키로 잡고 뒤에 게 더 클 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정렬할 때 자리 바꿔주는 이 풍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이제 직접 작성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원하는 대로 나왔죠? 키가 제일 큰 순서, 그러니까 제일 큰 사람부터 그 다음 큰 사람, 그 다음 큰 사람, 그 다음 큰 사람. 됐죠? 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레이 리스트 똑같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퍼센트 p 리스트 p 리스트 점 애들 이렇게 4명 집어넣고요. 자, 얘네도 정렬을 해볼게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컬렉션스 요걸로 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p 리스트 넣으시고 my 컴패레이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정렬을 요거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선 p 리스트니까
점 사이즈 가지고 여기는 get plist 점 get I 점 showNam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도 잘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잘 되죠?